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8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예, 저는 김세욱입니다. 오늘 처장님께서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 미디어 탈곡기를 녹음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네, 그냥 없이 그냥 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색하게 둘이 앉아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중간중간 막아 뜨겠지만 네. 이정열 활동가가 잘 편집을 하겠죠. 네. 내일부터 고문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원연은 동아투위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1열을 흉내내서 민원연 구석 1열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락홀 언론자유 토크쇼 민원연 구석 1열 지금 신청하세요. 아무튼 뭐 오늘 주성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성치 주장 성명 논평? 아닌데? 치얼스. 주성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주성치 너네 다 유죄 특집. 너네 다 유죄 특집. 뭔지 알겠습니다. 그 MBC 네.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거나 승진해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 전보시키고 승진해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지금은 없는 옛날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죠. 그렇죠. 확 받았죠. 그걸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받은 인물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안광한 전 사장, 그리고 김장겸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이 사람들이 다 지난 19일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있어요. 네,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냥 나오셨더라고요. 아직은 그리고 또 1심이니까. 네. 우리가 법원이 3심제잖아요. 네. 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사장이고 또 부사장이던 그 시절에 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노조 탈퇴 종용, 승진 배제 이런 갖가지 탄압을 일삼았다가 그때는 뭐 다 우리는 적법하게 하는 일이다 이랬지만 그렇죠. 법원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받은 이제 유죄 내용이 어떠냐. 네. 안광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의 경우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백종문, 권재웅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형을 받은 이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입니다. 근데 예,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해서 뭐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저도 처음 본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사실이고요. 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안을 좀 엄중히 본다는 사실을 방증을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안광한 전 사장은 그 2012년에 이제 MBC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공정방송 파업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막 그 파업하면서 사측이랑 갈등을 빚었던 조합원들을 이제 보도나 이런 방송 제작 부서에서 배제를 하려고 2014년 10월에 MBC 본사와 저기 떨어진 곳 상암동 뭐 이런 멀리 떨어진 곳에 신사업 개발센터와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 결과 이 두 센터는 조직 개편 열흘 전까지 없었대요. 아, 그래요? 안광한 당시 사장이 갑작스럽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라고. 개편 직전에. 열흘 전에. 열흘 전까지도 이게 없었던 거야.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그 조직 개편 나오기 나흘 전까지도 도대체 그럼 여기 이 센터를 만들면은 여기 누구를 배치하고 얘네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지? 이런 뭐 인력 구성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업무조차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흘 전까지? 그냥 이런 걸 만든다. 만들고 쟤네를 보낸다. 그러니까 완전히 껍데기 조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격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안광한 사장만 써먹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장이 됐던 김장겸 사장까지도 이 두 센터를 유배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배지로 써먹은 거죠.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해놓고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써먹은 거죠. 만들어놨으니까 써먹는 거지. 그러면서 이 두 사장 시절에 무려 37명의 언론인들이 이곳으로 부당전보가 된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재판부가 이제 어떤 지적을 했냐면 피고인들 뭐 이렇게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권재웅 등등등 네. 이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상한 데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시청자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뭐 당장 뭐 물리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방송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던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PD수첩 PD를 뭐 스케이트장으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막 그런 스케이트장 뭐 이런 거 보내놓고도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막 이러고. 그런 거 아니면 뭐야 그러면. 되게 시끄러웠죠 당시. 한학수 PD랑 막 이런 분들도. 다 제작 현장에서 다 물러나 있고. 맞아요. 그 최승호 지금 사장님께서 만든 공범자들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우한 PD 막 이렇게 막 스케이트장 쓸고 있고 막 눈 쓸고 있고 막 이런 거 봤던 게 다 이렇게 부당 전보되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네. 이 지적이 또 좀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좋았죠. 공영방송 MBC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고 해야지 이렇게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념에 의해서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거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처벌을 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희는 이 지적에 엄청나게 동의를 하고요. 네. 일단 먼저 요구사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심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들은 항소를 할 거고 그러겠죠. 2심하고 뭐 3심까지 가고 이러면은 좀 재판부가 일단 징역형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이념의 잣대로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시청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이런 범법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요즘에 이런 관련된 판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의미 있는 판결들.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세월호 KBS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징역형 선고를 했잖아요. 집행유예이긴 했지만. 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법원이 오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판결 내용을 먼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4월 21일 해경의 세월호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가 나간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9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예 보도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에 대한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결국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수석은 전화를 한 것은 홍보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당한 간섭이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4월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공모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저희가 잊지 못하는 그 이름 김재철 전 사장. 이분은 요새 유튜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다 하더라고요. 아니 뭐 물론 하시는 건 자유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 저기 사천시장 후보로도 나왔는데 후보로 나오고 여러 가지 떨어지고 열심히 미래를 구축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오늘 4월에 예정된 김재철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공영방송 장악 어떻게 할까 막 꿍짝꿍짝 계획 세웠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경영진과 국정원의 고위층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유착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계속 이어지는 판결들이 방송과 언론의 이런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토대와 인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도록 발판으로 만들도록 참아야 된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공영방송인데 뭐 정치권에 따라서 계속 확 바뀌면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노조에 가입했다고 뭐 다른 데 보내버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인들한테 넌 어떤 사상이지 하면서 그럼 너는 안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사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 다음에 이런 부당한 징계들을 받았던 거잖아요. 노조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판결이 나왔지만 그 해직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나왔지만 이 언론인들에게 공영방송 특히 언론인들에게는 공정방송은 노동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념을 위해 싸웠던 것도 아니야 사실은. 정말로 공정방송이 중요하다 이런 자유를 위해 싸웠던 거잖아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거고. 근데 어쨌거나 계속 근데 그런 거 갖고도 막 내게 인사권이 있으니 내 맘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법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제 지배구조 사장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이나 뭐 편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유를 좀 더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시민들 인식은 올라갔는데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뭔가 못을 박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판결을 사실 정치권 또한 굉장히 깊이 새기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론이 엉망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방송장악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같이 운영을 했던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반성 안 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나 사장 선임에 막 오히려 대놓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싶어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했던 거를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협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제대로 된 법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방송독립 시민행동이라는 언론단체들이랑 또 시민단체들이랑 그 언론인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 연대 행동체가 있잖아요. 이게 방송독립 시민행동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했었잖아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이나 이런 외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사장 선임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약간 참고해서 지금 뭐 MBC 최승호 사장이나 KBS 양승도 사장 이렇게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 시청자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참여하고 질문도 하고 뭐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 깊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방송독립 시민행동만이 아니라 방송독립 시민행동 차원에서 저희 얼민원연이랑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들자라는 주장도 계속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좀 단순히 이 방송법,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이나 다양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고 시청자 그리고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것들을 중심에 놓고 종합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드는데도 좀 더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구성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방송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종편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케이블도 되게 많고 거기다가 뭐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에 뭐 넷플릭스에 팟캐스트에 뭐 맞아요. 방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자꾸 뭐 누가 한 명 더 내가 이사 추천할 거야. 우리 꽂은 사람 한 명 더 들어가고 우리 입김을 낼 거야.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방송 미디어 이런 쪽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갖고 그냥 정치권에서 그것만 갖고도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싸우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정치권 개입은 안 된다. 그렇죠. 이건 정말 너무 시민의 요구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확인했던 요구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좀 인식 수준을 본인들이 좀 올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같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제 법원에서 이념을 잣대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는 현재도 미래도 처벌돼야 된다. 이런 강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너무 꼬리표가 많은 거예요. 꼬리표? 왜냐면은 MBC나 이런 쪽에서도 예전에 이런 구악의 이런 경영진들이 체내 노조 출신들 꼬리표 붙인 거잖아. 막 민주노총, 정치적인 세력들, 저기 탄압 언론노조 막 이런 거였잖아요. 약간 그것들을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내용들이 보면. 노조 출신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라는 걸 굉장히 무슨 불온한 이념 세력들처럼 써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렇죠. 민주노총이라고 안 하지. 민주노총이라도 안 해줘 또. 그래서 막 그걸 또 막 보면은 뭐 국감이라든지 뭐 상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마치 여기 들어있는 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온단체 소속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 마치 불이익을 줘도 될 것처럼 막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그래서 이 말도 사실 좀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헌법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조합원들이 싸웠던 거는 그러니까 이념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원칙인 거야. 공정방송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싸운 거지만 어쨌거나 이걸 이념으로 표현을 했다라면은 이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주장하고 이념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네. 어쨌거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인데 우리가.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고 단체 행동권이 있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정방송이라는 우리의 원칙, 뭐 이 사람들은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싸웠던 거고, 우리 옳은 방송을 해야 된다, 옳은 언론이 돼야 된다라고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어진 모든 자유가 있는데 헌법이나 노동법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자유를 언론인들이 행사를 한 것인 건데 이건 내 권리를 행사한 건데 여기서 예외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뭐 언론들이랑 일부 정치 세력들이랑 이런 쪽들에서 마치 저런 권리를 행사하는 게 나쁜 일인 것처럼. 그게 왜 나쁜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되게 근데 사람들한테 뉘앙스가 뉘앙스로 이상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막 민주노총에 무슨 어떤 강령을 보면 이런 게 있고 막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불필요한 왜곡된 인상을 주는 이런 뉘앙스의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것도 좀 멈추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왜 그 표현이 문제인데? 라고 계속 반문을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이 이념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탄압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그렇네요. 이게 빨리 판결이 3심까지 빨리 확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유죄 축하드립니다. 누구한테 축하하는 거죠? 아니 법원 잘하셨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특집 제목을 축하합니다로 했어야 됐나? 네. 이미 늦었고요. 네.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시죠. 마음 다급한 이정일 활동가였습니다. 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금요일만 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네. 금, 토, 일 거를 3개를 같이 하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주성치는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책 읽기가 있는 날인데 내일도 김원경 처장님이 또 안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목소리 좋은 그분이 나오실 것 같은데 꿀보이스 댓글로 항의를 많이 해주시면 김 처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나오시지 않을까. 아니 하지만 또 임동준 활동가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의를 하면 동준 씨가 상처받지 않아요? 누구를 그러면? 원하는지 댓글로. 아니 왜 그런 대결을 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왜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무리네. 빨리 편집해야 되니까. 가시죠. 네, 그렇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